네, 안녕하십니까. 법인연세내과 이동영 원장입니다. 네, 서울이고요. 부산 아닙니다. 네, 서울이고요.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방송해 주실 분은 상당히 모시기가 어려운 명사 중의 명사신데 네.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의 최성희 교수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의 최성희입니다. 이동효 원장님이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신데 계속 나와달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좀 부끄러운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네. 네. 아끼는 후배군요. 네. 네. 우리 최성희 교수님은 내분비내과 교수님이신데, 네, 지금 서울대학에 계시지만 저랑 이제 같이 세브란스 병원에 계셨고, 트레이닝 과정 동안에, 지금 현재는 이제 당뇨병학회는 홍보이사시고요. 그죠? 비만학회에서는 학술이사시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꼭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한 몇 달 전에, 올해 초죠. 올해 초에 릴리에서 마운자로 런칭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에 우리 교수님이 탁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GLP-1의 대가시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2달 전에 비욘드에서 방송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고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데 조금만 풀어서 방송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저도 되게 어렵게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사실은 그때 방송이 어떤 2탄 개념으로 네, 그 GLP-1의 대가를 모시고 콩팥, 저는 또 이제 주로 콩팥을 보는 사람이니까 이 콩팥에 미치는 영향 또 이제 GLP-1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세요. 제가 입만 떼면 요새 위고비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위고비를 맞고 조금 도움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고, 네.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이런 반응을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위고비를 맞아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콩팥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과연 어떨 것이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요새 이제 좋은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교수님이 그런 거 가지고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영돈 님이 오셨는데요. 네, 항상 저희 방송 때 들어와 주시는 저희 애청자신데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좋은 강의를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교수님 가져오신 슬라이드를 먼저 보면서 중간중간에 또 질문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워낙 학회나 이런 데서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쉽게 잘 강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대한 좀 어려운 자료지만 쉽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동효 원장님이 주신 대로고요. 당뇨병 비만 치료제. 저희는 보통 요새는 GLP-1만 있는 게 아니라 GIP도 있고 해서 인크레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테스틴에서 이제 인슐린 인크리스하는 그런 호르몬이라 그래서 인크레틴이라고 하는데, 신장 기능도 좋아지나요?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앞에 우리가 요새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런 얘기를 잠깐 인트로덕션처럼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는 게 이렇게 복잡합니다. 색깔이 컬러가 현란한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점점 환자가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비만하고, 어떤 사람은 신장이 나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나쁘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나쁜데 혈당만 높고, 되게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마치 퍼슨 센터드로, 그러니까 페이션 센터드로 맞춤 치료를 하자는 게 요새의 어떤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미국 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 우리나라 가이드라인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아무렇게나 중구난방 모든 사람들이 치료할 수 없으니까 어떤 거를 보면서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치료하자라고 하는 게 가이드라인이라는 건데요. 요새는 보면은 당뇨병 환자도 심장병이 있느냐, 아니면 하페일리어라고 심부전이 있느냐, 특히 신장, 이 콩팥, 만성 콩팥병,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CKD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약을 쓸 건지, 어떤 약을 먼저 쓸 건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뇨약 중에 SGLT2 이니비터라고 하는 SGLT2 억제제랑, 이게 만약에 쓸 수 없는 환자라면 GLP-1
오늘 얘기하는 그런 위고비 같은 약을 맞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가이드라인에서도 신장이 나쁜 환자는 SGLT 이니비터나 아니면 GLP-1 같은 위고비 같은 걸 맞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걸 확대한 건데요. 막 환자별로 다 다른데 어쨌든 되게 중요한 건 뭐 위고비라든지 이름이 다 다릅니다. 위고비는 비만약일 때 위고비고요. 당뇨약일 때 오젬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릴리에서 말씀하신 그 약은 마운자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젬바운드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어쨌든 이런 약들이 굉장히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심장병에 대한 하이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 뭐 하펠류가 있는 사람들 신장병 콩팥병이 있는 사람 모두 다 이런 어떤 인크레틴이라고 하는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약들을 자꾸 맞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실제로 그뿐만 아니라 이런 병에만 좋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환자가 상당히 비만하다라고 하면 그 비만도를 줄이기 위해서도 역시 이러한 약물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굉장히 혁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요 당뇨병 약물을 다 실패하면 첫 번째 주사제를 선택하면 당연히 인슐린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첫 번째 주사제조차 인슐린 넘어가기 전에 이런 GLP-1 위고비나 오젬픽 뭐 마운자로 같은 걸 맞으라고 이미 가이드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당뇨병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 약이 실패했을 때 아마도 첫 번째 주사제로 권고받는 거는 이런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제 같은 것들이 인슐린 대신에 선택되고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도 거의 똑같고요. 23년도에 뭐 지금 25년도에 새로 나오는데 23년께 이제 마지막 건데 이런 만성 신장 질환의 여부 또는 심장병 여부, 혈당 강화 효과, 체중 모든 걸 고려해서 약물을 이제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SGLT2 억제제나 GLP-1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비만약 계열의 뭐 GLP-1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똑같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약물들을 실패했을 때 인슐린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여기는 점선이고 GLP-1으로 가는 건 두꺼운 실선이죠. 그러니까 이 GLP-1 아날로그를 먼저 맞으라고 자꾸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왜 그러냐? GLP-1이라고 하는 이런 뭐 오젬픽, 위고비 이런 것들이 보면 혈당 강화 효과, 녹색선도 좋고 저혈당 위험도는 낮고요. 옛날 약들보다는 뭐 현저하게 반의 반도 안 되죠. 낮고 거기에 비해서 체중 강화 효과, 체중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그 어떤 약제보다 뛰어납니다. SGLT2 이니비터도 당뇨약 중에서는 좀 빠지는 편인데 GLP-1 아날로그는 대놓고 비만 치료제로 나올 만큼 빠지는 약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혈당 강화 효과가 뛰어나고 체중은 잘 줄어들고 저혈당은 잘 안 생기는 그런 어떤 우리가 예전에 원했던 세 가지 효과를 다 갖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장에 좋을까요? 이 GLP-1이라고 하는 약은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SGLT2 이니비터와 더불어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리한 게 SGLT2 억제제는 사실 신장에 콩팥에 도미넌트하게 있습니다. 근데 GLP-1은 전군에 몸의 전 곳에 GLP-1의 수용체 이 GLP-1이 작동하려면 수용체가 있어야 되는데 수용체가 다 거의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SGLT2 억제제의 효과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GLP-1의 효과는 대부분 직접적인 효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신장에서 이렇게 나트리우레시스, 뭐 다이우레시스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이제 신장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압력들을 좀 제거해주고 염증들을 제거해주고 하면서 신장에도 반드시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약들이 있었느냐? 사실 있었는데 몰랐던 약들이 있죠. 저희가 리라글루타이드 싹센다라는 이름으로는 잘 아시는데 빅토자라는 당뇨약의 이름으로는 거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험이 안 되면서 이제 당뇨약으로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알고 계신 위고비 이것도 이제 오젬픽이라는 이름으로 당뇨약으로 보험으로 나올 거고 그전에는 트룰리시티라고 하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약이 있었는데 이거는 비만약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모르십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싹센다, 트룰리시티, 위고비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요 밑에 보면은 마운자로, 젬바운드라는 건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름만 다른 건데 마운자로만 들어올 것 같은데 틀세파타이드라고 하는 GLP-1, GIP 두 개를 섞은 그런 좀 더 강력한 제형의 항비만, 항당뇨병 약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 이제 약가 협상 중입니다. 왜 신장을 보호할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LP-1이 다행히도 신장에도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서 GLP-1 수용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보면 특히 나트리우레시스를 아주 잘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를 NADPase 옥시데이즈 디펜던트하게 상당히 좋게 도와줍니다. 염증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NF-kappaB라고 하는 염증 시그널도 확실하게 줄여준 역할을 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그 신장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는 신장 섬유화라 그러는데 신장 섬유화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레널 프로텍션의 효과는 어느 정도 이제 직접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른 논문들도 보시면 되게 복잡하죠. 이거 보기만 하셔도 머리가 아플 텐데 어쨌든 사람이 정상일 때는 GLP-1이 액션을 잘하면서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이제 일정하게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다가 GLP-1이 모자라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망가지게 되는데 이걸 다시 약물을 줌으로써 이런 것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잠시만요. 저 앞에 잠깐만요. 앞에 저 그림을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진짜 주옥 같은 얘기인데 거의 아마 그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세요. ARB 뭐 AC 이니비터 정도는 쉽게 들으시는데 나트리우레시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런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트리우레시스라는 거는 이제 나트륨을 유레시스 소변으로 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트륨 소금기가 몸 밖으로 빠지면 아무래도 콩팥에 들어가는 사구체의 이제 압력이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물과 같이 소금이 빠지니까요. 예, 볼륨이 좀 빠지는 효과가 있을 거고 앞에 다이우레시스 근데 그 SGLT2 이니비터만큼 다이우레시스가 잘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그 정도는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SGLT2 이니비터는 쓰게 되면 뭐 심하면 디하이드레이션, 그러니까 탈수가 심한 경우가 있어서 노인들한테는 조금 조심해서 쓰는 편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아마 나트리우레시스 소금기가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아마 같이 어떤 이뇨작용이 있지 않겠는가.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저 위에는 이제 인플라메이션 염증이겠죠. 그죠? 저희가 저런 거를 두 가지를 좀 보면 확실히 신장 보호 효과가 있을 거고 저 가운데 아마 파란색에 놓은 포더사이트 로스라는 게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말인데 사구체에서 피를 걸러주는 필터 맨 끝에 있는 어떤 세포죠. 포더사이트. 옛날에 저희 학생 때 족세포라 그랬어요. 요새는 한국말로 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저거를. 하여튼 저게 이제 발 모양이라 그래서 포더사이트라 그러는데 저게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콩팥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예, 그러면서 안에 있는 단백질이고 뭐고가 이제 숭숭 빠져나가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저런 문제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염증도 줄여주고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는 이제 산소가 과도하게 되면서 생기는 이제 스트레스인데 요새 뭐 항산화 작용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주사가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항산화 작용은 뭐 대표적으로 비타민 C 같은 거는 워낙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이동영 선생님 굉장히 쉽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나트륨이 빠져나가는 게 결국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그 이뇨제 에도 사실 이런 효과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혈압이 높고 신장이 나쁜데 이뇨제를 먹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들도 마치 이제 이런 어떤 너무 수분이 가득 차 있는 거라든지 나트륨이 높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빼줌으로써 신장이 스펀지처럼 너무 물을 많이 머금고 나빠지지 않게 만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위고비도 이런 효과가 굉장히 있는 게 밝혀져 있다. 그래서 신장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비만 환자한테는 분명히 효과가 콩팥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네. 100%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그동안 이제 뒤에 연구를 보면은 실제로 신장을 타겟으로 많이 연구가 되진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냥 약간 뭔가 이게 추측을 했던 연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리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아주 되게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그건 삭센다 계열의 리라글루타이드를 가지고 심장병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를 보는 이제 뭐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콩팥을 본 것은 아니죠. 심장병 쪽으로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특히 심장병 같은 걸 좋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찬찬히 뜯어보면 특히 그 중에서도 이런 영향이 좋았던 환자들이 60세 아래에 뭐 여긴 유럽 인종이 많았으니까요. 좀 비만하고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혈당 조절 수치가 좀 8%대 이상으로 높고 그다음에 당뇨병이 아주 오래되진 않고 그러면서 신장이 적당히 나쁜 진짜 신장이 약간 신부전이 있는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아주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 자체에서 신장을 타겟으로 하진 않았지만 신장이 이런 정도 있는 신부전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결과가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룰리시티라고 하고 이미 일주일에 한 번 맞는 당뇨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 이건 비만약은 아닌데요. 보시면 연구에서 단백뇨가 이제 많이 생기는 거를 마크로알부미누리아라 그러는데 이런 단백뇨가 새로 생기는 거를 뭐 20% 30% 이상 억제해 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룰리시티라는 약물도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구나. 그럼 위고비는 어떨까요? 위고비는 사실 아까 오젬픽 이런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약물인데요. 이것도 직접적으로 이제 CKD 즉 이제 신장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좀 종합해 보거나 연구 결과를 좀 상세 분석을 했을 때 역시 이런 마크로알부미누리아라고 하는 이제 신장의 알부민이 나가는 그게 좀 많아지는 것들을 줄이는 효과가 굉장히 있었고요. 그 베니핏이 이상하게 좀 30에서 60 정도의 신사구체 여가율을 가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좀 신부전이 어느 정도 온 그런 환자들한테서 굉장히 베니핏, 그러니까 도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아웃컴들을 모아보면은 신장 기능이 한 30에서 60 정도 되는 그런 환자군에서 알부민이 나가는 것들을 줄이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작년에 차잔하고 이제 드디어 이렇게 간접 증거가 아니라 직접 증거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위고비 같은 세마글루타이드를 당뇨병이 있으면서 만성 신부전이 있는 환자, 남자 70%, 여자 30%, 나이는 한 60대 정도 되는 이런 환자들한테서 위약과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 이 계열의 약을 같이 비교 분석해 봤더니 이런 신장에 대한 아웃컴이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3년 좀 지나자마자 좋아졌고 또 신장 기능이 50% 이상 떨어진다든지 투석을 받게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웃컴들이 다 좋아졌다. 그래서 사실 약간 조기 종료를 한 것 같은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NEJM이라고 되게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제는 세마글루타이드 즉 위고비가 직접적으로 당뇨병 환자에서 콩팥이 나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플로우 연구죠, 교수님. 맞습니다. 그죠? 네. 예, 제가 사실은 오늘 강의를 의뢰드린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이 플로우 연구에 요새 아주 꽂혀 있어가지고요. 네. 이름도 멋있잖아요. 플로우가 이제 흘러간다는 플로우인데, finding more of long-term effect of semaglutide잖아요. 이게 위고비의 long-term effect를 콩팥에 미치는 롱텀 이펙트를 찾는 연구다 해서 이름 다에 대놓고 플로우라고 붙였어요. 저희 지금 네프롤로지스트들한테는 굉장히 핫 이슈거든요. 이 플로우 연구가. 그리고 앞에 이제 보여주신 것처럼 서스테인6 같은 경우에 이제 저 GFR이 30에서 60이면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성콩팥병의 3단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30점 미만이 되니까 진행된 콩팥병. 그때부터는 저희가 막 인두 조절하고 칼륨도 조절하고 이래야 되는데 30에서 60단계에서 요 단계를 길게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그럼 투석에 너무 이룰 수 훌륭하죠. 있는 찬스를 네. 줄일 수 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서스테인 6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이 플로우에서는 그냥 대놓고 만성콩팥병이 있으면서 그죠? 그다음에 당뇨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보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나왔었어요. 보험해줘야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기 담당님이 저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교수님, 위고비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요. 만성 질환자에게는 예외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콩팥병 때문에 비만이 더 위험한 상태인데 그런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사실 저희 학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위고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만약이라 그러는데 똑같은 성분이 오젬픽이라는 약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오젬픽은 지금 보험급여를 하려고 거의 막바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급여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가격도 저렴해질 텐데 대상자는 아마도 이제 결론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 당뇨병을 동반하고 있는 그런 환자 중에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BMI라는 그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 됐을 때 의사 판단에 의해서 이제 심혈관계 위험인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처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성 콩팥병도 아주 중요한 심혈관계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사실은 판단에 따라서 오젬픽이 보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아마 금방 보험이 되는 그 시대가 오지 않을까를 저희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학회도 그렇고 당뇨병학회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 중이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아마 그 당뇨병 학회가요 힘이 되게 센 학회예요. 이번에도 조기 대선 때 정책 제안서 저희도 물론 냈어요. 신장학회 냈는데 저희는 신문에도 안 나오는데 당뇨병 학회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리스펙하는 거는 여기는 이제 환자 단체와의 어떤 이런 유대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뭐 김대중 교수님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아당뇨 쪽도 그렇고 정책 토론회나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당뇨병 학회는 제가 볼 때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있는 학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험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본은 보험 돼요. 맞습니다. 네, 일본은 보험이 되거든요. 저희가 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본이랑 교류가 되게 많은데 일본 가면 부러워요. 일본은 만성 콩팥병이 있는 당뇨 환자가 세마글루타이드를 쓰게 되면 보험을 해줘요. 맞습니다. 네. 저기 지금 김민 씨도 위고비가 BMI 30 이상이어야 되는데 혹시 신장 환자 처방 기준 동일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저희 예상하기로는 이제 27 이상이면 질병 있는 환자는 보험을 해주는 것을 강력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0 이상이 아니시더라도 맞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메인 타겟이 이제 BMI가 27이 넘으면서 그렇죠? 네. 27이 넘으면서 당화혈색소가 살짝 높은. 제가 그 경우였거든요. 제가 당화혈색소가 5.7이고 제가 BMI가 27이 넘는데 그래서 저는 맞고 나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한 9kg 정도 빠졌어요. 문제는 다시 찐다는 게 문제예요. 비급여로 맞으셨을 텐데. 비급여로 생돈 내고 맞았죠. 나오자마자 맞았는데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저 캐처님이 저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런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위고비를 사용해서 콩팥 수치가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질 수도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가요? 특히나 이제 체중이 다시 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끊으면 요요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뭐 위고비를 사용한 연구들이 이제 끊고 그 환자들을 쭉 긴 기간 동안 추적 관찰을 한 거는 사실 아니어서 콩팥 기능이 얼마나 다시 나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뭐 위고비 같은 걸 사용해서 약을 끊고 나서 다시 체중이 거꾸로 올라가는 연구는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요요가 당연히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약을 쓸 때는 극도로 식사량도 떨어지고 뭐 그랬다가 약을 이제 끊자마자 이제 막 여러 가지 다 먹고 다시 몸무게가 거꾸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콩팥 수치에 대한 베네핏도 그렇게 체중 관리가 다시 잘 안 되거나 요요가 심하게 온 케이스는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상세하진 않아서 정확한 말씀 못 드리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가 현재의 답변일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딱 남았으니까 저거까지 하고 가시죠. 호두만 님이 저는 지금 단백뇨 수치가 높아서 영양제를 조심하면서 먹고 있는데요. 위고비랑 같이 복용해도 괜찮은 영양제가 따로 있을까요? 영양걸표 없이 체중만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그러셨는데 저거 진짜 어렵네. 뭐라고 답변을 주실까요? 글쎄요. 영양제는 뭐 사실 영양제라는 이유가 저희가 항상 제가 환자한테 말씀드리는데 약물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효가 일정 이상 나서 약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영양제로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는 어떤 효과가 정확하게 뭐가 있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검증된 여러 가지 멀티비타민 정도를 그냥 같이 드시는 게 이제 신장 환자들은 뭐 비타민 D도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고 뭐 B 컴플렉스군도 부족한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드시라는 말씀을 하고요. 영양 결핍이 없이 체중만 줄인다. 너무 어려운데 위고비를 맞으면
하지만 제 환자들도 보면은 상당히 식사량이 줄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런 어떤 물 같은 걸 먹어도 막 울컥하고 토할 수도 있고 양이 조금만 많아도 토할 수가 있는데 이왕 그렇게 적게 조금 드시는 거 양질의 식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있는 거 빵 반쪽 부스러기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 약간의 과일과 뭐 약간의 채소와 뭐 밥도 그렇고 반찬도 그렇고 정말 맛있는 걸로 골라서 뭐 최소량으로 드실 수 어차피 많이 못 드시기 때문에 이왕 드시는 거는 그렇게 양질의 식사를 믹스해 가지고 밸런스 다이어트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원칙적인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그래요. 네, 제가 해보니까 진짜 밥 생각은 별로 없는데요. 군것질 생각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골고루 조금씩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아예 그냥 먹을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뭘 좀 먹어볼까 그러는데 너무 늦고 아 귀찮다. 먹지 말까 그러고 누웠다가 한 10시쯤 되면 아 배고픈데 뭐 이렇게 되고 근데 확실히 좋은 거는 밤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좀비처럼 막 일어나서 냉장고를 뒤지는 새벽에 이런 거는 진짜 줄어들어요. 이게 뭐 푸드 크레이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그런 거는 진짜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일단 근본적으로 이런 뭐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또 먹어도 되게 미식거려요. 맞아요. 네, 그런 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땐 이거는 이제 우리 뇌를 속이는 호르몬인 거죠. 먹어도 안 먹어도 먹은 것 같이. 네, 너는 먹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사실 위장관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뇌에도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뇌에서 배가 부르다 아니다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세타이티라 그러는데 그런 식욕, 포화, 뭐 이런 만족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당연히 작동을 하기 때문에 좀 속인다고 말하는 게 의학적으로 아주 맞진 않지만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위장관 운동이 상당히 느려지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그득한 느낌이 나셔서 많이 드실 수 없는 거는 너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 요요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게 내분비 의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관건인데 약물을 뭐 6개월, 1년 뭐 연구들은 막 5년 이상 쓰는 그런 연구들도 많은데 가격적인 문제도 있고 이제 그렇게 아주 장기로 평생 그냥 주사 맞으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살이 열심히 빠지고 있는 그 사이에 굉장히 생활 습관, 비헤이비어가 딱 잡혀서 이제 딱 그만큼의 어떤 식사에서 뭐 1, 20%만 증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유지가 돼야 장기간 유지가 될 텐데 이제 그 점이 가장 좀 힘든 점인 건 맞습니다. 예. 그것도 힘들고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끊으면 요요가 분명히 오는데 이게 보험이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네, 한 달에 진짜로. 거의 지금 50만 원 정도 아마 그렇게 들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면 300만 원인 거거든요. 그리고 거의 평생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거 하고 골다공증 데노주맙 주사하고 참 답이 없어요. 보험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데노주맙은 지금 6개월 이상 쓰면 보험이 슬슬 안 되기 시작하고 맞습니다. 1년 넘으면 100% 안 되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데노주맙은 요새 카피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국산. 네. 그래서 조금 나은데 바이오 시밀라. 네, 미국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빨리 보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깨가 무거우시네요. 적어도 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안심하고 맞을 수 있게 하도록 학회에서 노력 중입니다. 네. 네. 그 후님이 질문 주신 거는 조금 더 강의를 듣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보시면 이렇게 뭐 NEJM에서 대규모로 아주 그래픽을 예쁘게 만들어서 홍보할 정도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대로 따왔는데 이렇게 아주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실제 내용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콩팥에 관련된 것들, 사망하는 것들, 또 우리가 신사고체 여과율이 막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 다 너무 많이 좋게 해줘가지고요. 뭐 20% 이상 약이 이렇게 좋게 해주기가 어려운데 뭐 그런 결과를 보여서 매우 이제 팬시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요 연구 지금 이제 이동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신장을 타겟으로 한 연구 뭐 플로우란 이름으로 아마 신장내과 선생님들 다 불리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연구는 그래도 좀 단점은
이 약 말고도 이 사람들이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좋은 혈압약을 먹고 있었다든지 또 SGLT 이니비터라고 하는 당뇨약을 같이 먹고 있는 케이스들도 좀 포함이 돼 있어서 정말 단독적으로 뭐 위고비 효과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약간 의문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런 거를 다 비슷하게 감안을 했어도 좋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서스테인 연구에 대한 것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게 다 좋아졌다고 아까 그랬고 특히 아까 이동용 원장님 말씀하신 3단계의 그런 신부전환자들에 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역시 당뇨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요. 이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위고비란 약물이 뭐 굉장히 당이 좋아집니다. 당화혈색소라고 하죠. 그런 게 뭐 거의 뭐 1.5%뭐 인슐린 맞듯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몸무게도 자기 원래 몸무게의 거의 뭐 10% 네. 이렇게는 아주 쉽게 줄입니다. 아까 9kg 빠지셨다고 네네. 원장님 그러셨는데 뭐 그 정도는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가지 원인이 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좀 이제 희망적인 건 먹는 약이 나옵니다. 먹는 약 나왔습니다. 사실은 리벨서스라는 이름으로 이미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 이것을 지금 들여오느냐 마느냐는 아마 회사의 콜일 것 같긴 한데요. 이 SNAC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장관에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모트 원래 이제 펩타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은 주사를 맞아야 보통 되는데 분해가 안 되고 이렇게 신기술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실제로 저도 이걸 임상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CKD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의 엔드포인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병뿐만 아니라 세컨더리로 이런 CKD에 대한 만성 콩팥병 것도 다 들어 있어서 아마 이 연구가 끝나고 나면 좀 더 자세히 먹는 위고비도 효과가 있을 거냐. 이름은 리벨서스인데 이제 이런 연구가 곧 나올 겁니다. 한 2장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신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운자로 같은 게 대표적인 듀얼 펩타이드 아고니스트 2개를 붙인 거죠. 위고비는 하나만 있는 거거든요. 성분이. 근데 마운자로만 해도 2개를 붙인 거고 GLP-1, GIP라고 하는 여기 있죠. 요 마지막에 있는 툴세프타이드라고 하는 게 마운자로라는 약인데요. 2개를 붙여서 했고 사실은 이게 체중이 빠지거나 이런 효과들은 조금 더 좋은 걸로 자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스트롱한 그런 약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트리플 아고니스트 3개를 붙인 것들도 쏟아져 나옵니다. 식욕 억제를 담당하는 그런 뉴로펩타이드라고 하는 뇌 호르몬도 붙이고 또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캐타볼리즘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몸을 막 더 쓰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그런 것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3개 이상의 약물을 붙인 약들도 마구 쏟아지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의 한 4, 5년 이내는 이런 인크레틴의 시대가 아닐까. 뭐 한 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계속 약을 붙이면서 이제 인크레틴이 점점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이제 인크레틴이라고 하는 요 위고비 계열의 약물들은 몸의 전신에 거의 다 분포하고 있고 몸의 전신에 가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부분 여태까지는 대사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금 다 보고가 되고 있어서 약간 비만약이면서 신비의 명약 같이 현재까지는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부작용인 것이 사실은 그런 울렁거림, 토하는 거, 뭐 식욕 억제 이런 거인데 그게 이제 부작용이 아니라 워낙 비만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로서의 어떤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신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이요. 이게 이제 조금 약간 요새 문제가 되는 부작용들이 좀 있죠. 뭐 미식거리는 거 말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변비. 예, 변비. 왜냐하면 위장관 운동 굉장히 느려지거든요. 변비는 반드시 옵니다. 네. 매우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네. 그리고 용량이 올라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0.5에서 시작해서 1.0, 0.25, 0.5, 1.0, 2.4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심해지는 건 확실해요. 네. 그리고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 그게 이제 도즈 디펜던트하게 네, 용량 디펜던트하게 아마 효과가 나올 것이라 또 맞습니다. 이동현 원장님 몸소 체험하신 것처럼 네. 아마 용량에 네. 비례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이어트 커밍아웃이네요. 방송을 통해서. 네. 근데 요새 그리고 제일 이제 이슈가 되는 건 사실 탈모예요. 근데 이제 탈모가 위고비 때문에 빠지는 거냐, 아니면 살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냐, 이것도 영양분이 적어지고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탈모가 심해지는 건지, 아니면 GLP-1 자체가 탈모를 일으키는 건지. 네. 근데 피부과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대요.
두 가지 중에 뭔지 잘 모르겠대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증거는 없는데요. 네네. 증거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직접적인 그 이펙트보다는 이게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 밸런스에 대한 거를 그렇게 많이 건드리는 약물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약간 극도의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먹는 것도 너무 현저하게 줄어들고 뭐 단백질 같은 거 드시는 것도 너무 줄어들고 해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더 탈모가 촉진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 증거는 아직까지는 들은 바가 없고 호르몬을 거의 건드리지 않는 약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이 탈모 때문에 중단하는 경우는 꽤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저용량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좀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경우도 좀 있는데 예,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질문을 좀 보는데 질문이 진짜 주옥 같은 질문들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올려주셨어요. 진짜 수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거의 다 선생님들 아니신가요? 그러니까요. 개원가 저도 선생님. 방송하면서 뜨끔뜨끔할 때가 많아요. 예. 내가 만약에 이걸 틀린 얘기를 하면 저 양반들이 저기다가 틀렸다고 올리지 않을까?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방송할 때. 근데 그러네요. 네. 후우님이 사실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가장 핵심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투석 전문의로서. 투석을 준비 중이시래요. 그러면 이제 임펜딩 ESRD라는 표현. 옛날에는 그렇게 썼고요. 요새는 CKD 5단계. 예. 말기 콩팥병. 이런 네. 말을 씁니다. 아, 근데 이제 몸무게 때문에 체중이 이제 과체중이시거나 비만이면 아무래도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오니까 저런 분들은 살을 좀 빼는 게 물론 좋겠죠. 투석 환자가 위고비 맞아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요새 저게 저희 플로우 연구 이후에 최고 핫 이슈입니다. 투석 환자. 예, 보험 여부를 떠나서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요, 이제 저희 같은 그 의대 교수들의 되게 답답한 점은 증거가 없으면 대답을 못 한다는 건데요. 이 위고비가 전혀 그 투석을 한 환자한테서 시도된 약물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지금 한 3단계 정도의 콩팥병에선 굉장히 이제 베네핏이 있다고 돼 있지만 그렇다고 뭐 4단계나 5단계에서 이 약을 사용하는 게 안전성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매우 죄송하지만 아마 현재 단계에서는 투석 환자를 위고비를 쉽게 쓸 수 인디케이션도 안 될 거고 아마 그래서 쓰시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위고비를 맞는다고 해가 되진 않지 않을까요? 네, 저희 스탠스가 그렇거든요. 지금 예, 신장학회에 아직 정립된 스탠스는 아닌데 맞았다고 해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네, 예.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현재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요새 저희가 신장내과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 거는 위고비가 아니라 그 전에 나왔던 트루리시티를 가지고 한 연구들은 소규모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에 한해서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놓고 GLP-1만 있는 이런 세마그로타이드를 썼을 때 어떨 거냐는 여전히 연구 중인데 교수님 말씀처럼 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저런 신약 검증되지 않은 신약을 임상 실험하기가 예, IRB 통과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윤리적으로 네. 쉽지 그래서 않습니다. 사실은 트루리시티 정도 되는 당뇨병 치료제랑 이렇게 섞여 있는 GLP-1에 대해서는 데이터들이 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가장 큰 배려는 역시 가격인 것 같아요. 네, 예, 가격 배려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민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비싼 위고비를 평생 맞으며 평균 체중을 유지할 것이냐. 비만 관련 합병증으로 약 한두 개 먹고 저건 이제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수술하고 살기. 수술이 적은가요? 저 비만 수술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러시겠죠. 예, 뭐가 더 쌀까요? 물어보셨는데. 가격으로요. 가격으로는 수술이 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험이 되니까요. 네. 비만대사 수술은 사실 보험이 되고요. 단지 이제 비만대사 수술도 물론 잘 받으면 저도 환자 중에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아주 만족도도 크고 뭐 드라마틱하게 잘 빠지고 잘 유지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려운 수술까지 했는데 다시 이제 웨이트가 체중이 늘어나는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위까지 다 잘랐는데 이렇게 살이 다시 찐다고 막 좌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이제 수술 방법이 조금 물론 안전합니다. 하지만 마치 이제 약간 위암 수술하듯이 하는 그런 방법들 일수록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의 관리라던가 정기적인 뭐 내시경 검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아마 잘 상의해서 해보시면 어떤 케이스에 권고할 수 있냐면 역시
저희들 말로는 몰비드 오비시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만하고 여러 가지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런 이제 합병증들이 조절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뭐 수술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험이 된다는 거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가격적으로는 저 네. 질문만의 답변이라면 가격으로는 더 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생 위고비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거는- 6개월에 300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아닌 이상은. 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되게 싼 편인 거고요. 제일 싸죠. 예, 제일 쌉니다. 네.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는 뭐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정말 재벌들 아니면 못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싼데 보험은 안 되고, 일본은 비싼데 보험 해주고. 맞습니다. 네. 저거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한국에 살기, 저렇게 해서 일본에 살기는 비슷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스트라이크 님이, 예, 저것도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진짜예요. 저거 진짜입니다. 교수님, 위고비가 식욕 떨어뜨리는 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식욕 떨어지면 사람이 몸이 터지고 우울해지는데, 정신적인 부작용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무들 수준이 높으셔서.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 지금 그 학회에서의 되게 핫 이슈 세션 중에 하나가 그 위고비가 자살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디베이트를, 그러니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 그 위고비를 맞는 환자군이 이미 약간 우울증이라던가 워낙 비만하고 이제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우울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뭐 위고비를 맞으면서 뭐 체중이 좀 급격하게 변화하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우울감이 악화되면서 자살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일부 나라의 데이터들은 자살률이 높다라고 보고돼 있습니다. 이 위고비를 처방받는 환자 집단에서요. 근데 또 일부는 더 크게 뭐 여러 나라를 같이 해서 저희가 메타아날리시스라 그러는데 이것저것을 다 분석을 해보면 또 꼭 그렇지 않다라는 보고가 나니까 지금은 거의 막 이 보고가 나왔다가 자살률이 높았다고 나왔다가 아니라고 나왔다가 이게 원래 우울한 사람들이 맞아서 그랬다고 했다가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디베이트가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위고비 자체가 어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우울감을 좌우하는 그런 뉴로트랜스미터를 건드린다라고 그런 게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그런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뭐가 됐던 간에 여하간 원래 우울감이 있으시던 분들이 그랬던 그렇지 않던 간에 좀 의욕도 떨어지고 자살률이 높아진다면 되게 심각한 문제여서요. 본인이 맞고 나서 그런 증상이 느껴지거나 드는 분들은 안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해피팬니스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해피팬니스를 잘 유지하고 네. 있는데요. 네. 네. 탄수화물이 주는 행복. 뭐 이런 거죠. 아니요, 그런 건 네. 아니지만 건강에 해가 없다면 네. 너무 우울하고 자살 느낌이 들 때까지 약물을 유지하고 약물로 해야겠다라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맞아보면 많이 처져요. 의욕이 없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이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위고비가 시판됐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 그러니까 같은 의사 집단들이 시험 삼아 정말 많이 맞아봤어요. 근데 중간에 끊는 이유 중에서 제일 컸던 거는 몸무게가 안 빠져서는 거의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탈모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어요. 진료를 못 볼 정도로 너무 처진다. 너무 재미가 깔아앉는다. 없고 삶에. 의욕이 떨어진다. 이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식욕이 떨어져서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식욕이 떨어져서도 클 것 같아요. 맛있는 거를 잘 좀 그쵸. 먹으면서 그게 이렇게 뭐랄까 좀 파이팅하는 그런 네네. 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위고비의 효과 뭐 또는 이런 약물들의 어떤 대사적인 질환들을 좋게 하는 효과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해보셔야겠지만, 뭐 3개월 맞았는데 너무 우울하고 그런 경우는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유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걸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빼야 된다면 SSRI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위고비를 맞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병 주고 약 주고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래님이 저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위고비 맞으면 지방보다 근육이 더 빠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인가요? 근손실 못 참죠. 네. 실제로 저런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네, 데이터는 사실은 근육보다는 이제 지방 쪽을 좀 더 빼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살이 자기 몸무게의 거의 10% 이상 이렇게 빠지다 보면요, 그 지방만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손실이 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워낙 근육량이 좋으셨거나 아니면 뭐 팻매스 도미넌트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내가 몸무게가 9kg가 빠졌다, 10kg가 빠졌다 이런데 근손실이 전혀 안 오고
팻만 싹 10kg가 빠진다. 그러기는 쉽지 않아서요. 이제 어느 정도 근손실은 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게 되면 비율을 보게 되면 이제 지방과 뭐 근육의 비율을 보게 되면 되게 이제 지방이 많이 빠지는 그런 약물로 알려져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사실 되게 저 질문 많이 하실 거예요. 위고비 맞고 싶은데 BMI가 안 된다. 저분 되게 솔직하신 거예요. 사실 저거랑 상관없이 맞으시는 분들 꽤 있을 텐데 단기로 폭식해서 BMI를 채우고 처방받고 쭉 살을 빼고 싶은데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 이제 원격 진료 플랫폼을 통해서 위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처방을 받았다가 지금 현재는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제 BMI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처방이 남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원격 진료에서도 지금 위고비 처방을 막아놓은 상태인데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찌운 다음에 다시 뺀다. 상관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너무 솔직하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회적 비만과 의학적 비만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나는 지금 BMI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 기준이 안 되면 이미 의학적 비만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내 외모나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날씬하면 당연히 좋죠. 뭐 여자들도 저도 옷을 입을 때마다 뱃살이 접혀서 이제 이 배를 어떻게 하면 좀 안 접히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매일 하거든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 약물은 실제적으로 의학적인 비만인 사람들한테만 테스트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됐고 테스트가 되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나온 약입니다. 그래서 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윤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고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약을 꼭 처방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살을 꼭 채우셔서 찌우셔서까지 맞으실 필요는 전혀 없지 않으실까요? 네, 오히려 좀 더 노력해서 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저게 이제 행복한 고민이죠. BMI가 비만이 아닌데 저런 걱정을 아니요, 하신다는 근데 거는 굉장히 본인들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너무 이해됩니다. 저도 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뭐 남성도 마찬가지로 남자 여자의 문제는 아닌데 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몸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은 뭐 너무 이해가 됩니다만 일단 근거가 별로 없고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 마초님이 코멘트를 주셨는데 저희 애청자신데 저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 맞네요. 그죠? 네, 위고비 맞고 운동하고 식이요법 병행해서 10kg 이상 뺐는데 탈모가 심해서 아마 맥시멈 도즈까지 올려서 심해지시지 싶었는데 끊고 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여유가 없으셨고 살도 빼고 혈압약도 끊어서 좋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신 케이스인데 여유가 계속 없어야 될 텐데 뭐 저렇게 식이요법 운동 열심히 하신다 그러면 유지가 될 가능성이 꽤 높겠네요. 네, 탈모는 아마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간접적인 이유, 뭐 몸무게 많이 빠지고 뉴트리션, 영양이 많이 좀 부족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더 직접적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 저도 했습니다. 네. 오히려 배웠습니다. 신하브로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주변에서 이제 비만 수술하는 외과 선생님 계시나 봐요. 수술하기 전에 위고비를 좀 맞아서 체중을 줄이고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BMI 안 맞아도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처방받을 수 있게 바뀔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도 물어보시고 어떤 분은 JM님은 평생 안 맞더라도 결혼 전, 면접 전 네, 쇼텀으로 집중적으로 맞고 프로젝트성으로 맞는 거는 또 어떻겠느냐 아이디어가 지금 넘쳐나는데 정확하게 학문적으로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비만 수술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비만 대사 수술이라면은 위고비를 좀 맞고 뭐 체중 조절을 좀 해보는 것과 다른 옵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막 그 앞에 수술을 결정을 했는데 나는 약물로 좀 열심히 한번 해봐서 체중이 충분히 빠진다면 뭐 수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요. 그 내정 관련 수술이래요. 비만 수술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마 배를 여는 수술인데 이게 서브큐 팻이 깊으면 왜 열 때 힘들잖아요. 저희 인턴 때도 얼마나 버리고 있기가 힘듭니까? 그 얘기시네요. 땡기고 있기가 너무나 네네. 힘든데요.
글쎄요. 그거는 외과 선생님들은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서브큐펫은 실제로 몸에 이로운 펫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쉽지 않아도. 그래서 이 두 분의 질문은요. 그냥 지금 현재는 안 된다라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식약처에서도요. 이런 사회적 비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비만인 것 같아. 뭐 결혼이나 면접점에 잠깐 좀 살을 빼고 싶어. 난 모델인데 뭐 굉장히 중요한 뭐 어디 가서 걸어야 되는데 이제 살이 조금 쪘어. 그래서 빨리 빼고 싶어.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사회적인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요. 실제로 이 약물이라는 거는 항상 다 어떤 인디케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연구가 된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에 대한 허락이란 게 있는데 그 허락을 벗어나는 범위의 질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대답은 노이고요. 할 수도 없을 거고 요새 이제 의사들 중에서 이렇게 무조건 이런 분들한테 처방하는 경우도 많이 식약처에서도 굉장히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제한적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의 범위의 약물을 한다는 거는 되게 모험이시거든요. 큰 모험이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 몸을 임상실험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외래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본인 몸을 뭐 굳이. 예. 저 질문이 아마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담다님이요. 저것도 제가 되게 궁금해요. 위고비 맞으면서 운동이나 식이요법 병행해야 되는 거 맞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대부분은 사실은 헬스클럽 가기 싫어서 그 돈으로 위고비 돈 모아서 맞거든요. PT 하는 돈이랑 비슷하다 생각하고 맞는데 그냥 약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운동 식이요법 평생 계속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거는 아마 언론이 갖다 준 잘못된 허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론 머스크가 저것만 맞고 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학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질문들이 아주 재미있으시네요. 근데 아마 좀 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본에 아까 의료보험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본은 이런 항비만 약물을 처방하려면은 반드시 식이운동요법을 6개월 이상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진행해야 먼저 해보고 식이나 운동요법을 철저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약물을 처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에. 그래서 뭐 함부로 그렇게 막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식이운동요법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이제 질문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당연히 식이운동요법을 해야 이 위고비도 용량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용량을 뭐 최고 용량까지 올라가지 않고서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위고비 평생 맞으실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뭐 만약에 6개월 1년 내가 맞다가 이제 어느 정도 목표 체중에 도달해서 그만뒀다고 했을 때 식이운동요법을 전혀 안 하셨던 분이라면 그만큼 빠르게 다시 요요가 그러니까 그만큼 비헤비어에 대한 준비가 안 되신 상태여서 뭐 힘드시더라도 정말 힘드시더라도 같이 병행을 하고 약을 끊었을 때 그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데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어려운 얘기인 건 잘 알고 있는데 네. 네, 하시면 운동해야겠네요. 유유가 나왔습니다. 네. 맞는 것 같고요. 저기 이동영 원장님은 의학적 비만이셨냐고. 예, 저는요. 완전 크리티컬한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인디케이션이 돼서 맞았고요. 지금도 아마 인디케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빼도 인디케이션이 돼요. 그래서 네,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동영 선생님들 키가 크시고 그래가지고 잘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네. 아마 뭐 숨긴 게 많아요. 네. 숨어 있는 게 맞습니다. 아마 이게 그렇게 그 비급여 인디케이션 안 되는 걸 막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아마 돈이 아까워요. 그렇게 하면. 인디케이션 되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 좀 질문 받으면 좋겠는데 아마 뒤에 방송이 아마 제주도에서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기까지 오늘은 해야 될 것 같고 역시 우리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하니까 저 같은 이렇게 좀 날치기 의사와는 확실히 틀린 깊이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가지고 제가 또 모실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53분이라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